진료 과목 붕괴 위험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이범석 시장이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라도 적극 지원해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과 관련해 충북에선 처음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30대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충북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실태에 대한 기획 보도에서는 증가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학습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필수 진료 과목이 붕괴 위험에 빠졌다는 CJB의 보도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독자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충북대병원의 응급진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놓인 것은 전공의와 교수의 부족에다 1년 365일 당직에 따른 진료 과부하가 원인입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4명의 교수 가운데 60대가 2명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고 당직이 또한 곧 사직할 예정입니다. 상시 진료체계가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모두 전공의 지원 미달로 4년 이후에는 원활한 진료체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비수도권 3차 진료기관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병원 자체 해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과 전북, 대전, 충남 등은 이미 전공의 육성과 의료진 확보를 위한 수당 등을 신설하며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이었던 이범석 청주시장은 CJB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책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 청주시라도 예산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 분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공공의료 병원 진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청주시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상급 병원마다 필수 의료진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범석 시장이 평소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곧 담당 부서를 정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7년 전 태어난 한 아기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충북의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아동은 79명. 감사원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도내 11개 자치단체가 현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30대 A씨는 입양기간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겼습니다. 미혼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한 A씨는 당시 입양자가 아기의 병원비를 대납했으며 현재는 입양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입양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아동매매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전환해 입양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유령 아동에 대한 1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4건은 해외로 입양되거나 출생 뒤 병으로 숨지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이 올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곳은 충북과 전남, 대전 등 3곳뿐으로 이 가운데 충북이 67명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보다 7,221명 감소했고 세종시도 204명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 현 교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전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데요.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급하게 멈춰섭니다. 승용차는 옆면이 심하게 파손돼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45인승 통근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은 중상, 60대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입니다. 새벽 시간 통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멸 신호로 운영됐는데요.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버스는 황색 전멸 신호, 승용차는 적색 전멸 신호였습니다. 황색은 진입 전에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해야 하고 적색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차량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일단은 둘 다 잘못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적색 전멸 등에서 일시 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반을 검토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버스도 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반. 지난 2020년 청주 오송읍에서도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린 승용차 2대가 부딪혀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전멸 신호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시민단체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영수 전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산자부 차관 출신 4급 보좌관 내정이나 40대 경제부지사 기용도 확연히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김영수 서울산업진흥원 전 상임이사가 충북도립대 8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총장은 1차 총장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돼 내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경기에서 3차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총장은 김영환 지사와 정치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쉬운 말로 9to6 관리, 그냥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총장이 아니고 마케팅, 학생들 인턴, 취업을 직접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이렇게 직접 뛰는. 지난주에는 사실상 경질된 김태수 전 정무보좌관이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회전문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 지사의 인물 기용도 일각에선 확연히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급 경제수석 보좌관에 내정된 김학도 전 산업차원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으로 40대 경제부지사에 기용된 김명규 부지사는 모두 김영환 지사와 같은 청주고 동문입니다. 또 4급 정책보좌관에 임명된 정초시 전 충북발전연구원장은 김 지사의 연세대 동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도립대 총장을 임명하게 됐으면 오늘 아침에 임명을 했는데 저와 또 신임 총장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앞서 시민단체는 민선 8기 도정 1년 평가에서 김영환 지사의 인재풀을 괴산 출신 청주고 연세대 20년 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신임 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충청대 구성원들이 학내 단체를 망라한 충청대 정상화 추진 범연대를 발족해 학내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충청대 정상화 추진 범연대에는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교원노조 등 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범연대는 오늘 출범식 성명서를 통해 오경라 이사장과 송승호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충청대 교원노조는 내일부터 대학 법인과 단체 교섭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성남대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3년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에 충북에선 처음이자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장소를 뜻하는 말로 기존 37곳과 이번에 성남대를 비롯해 15곳이 추가돼 전국에 52곳을 두게 됐습니다. 성남대에선 올 상반기 각종 전시와 회의 등 마이스 행사 개최 횟수가 지난해보다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내 인구의 5% 가까이는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학교에선 다문화 학생들도 늘고 있는데요. CJB는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실태에 대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하지만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인데요. 첫 순서로 수업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통해 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주제는 고마움이나 미안함, 축하나 위로의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2학급 20명 중 11명, 절반이 넘는 학생은 다문화 학생입니다. 한국인 학생들에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 고마운 마음, 그렇지. 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에겐 얘기가 다릅니다. 보세요. 알았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러시아로 얘기해. 어떤 상황? 그림 카드 속 상황에선 고마움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한국어로 표현하자니 쉽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게임 수업, 선생님이 규칙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10장 있죠? 10장. 10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마운 마음이 들만한 상황이다라는 그림 카드를 들고 선생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말하면 돼요. 하지만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다문화 학생들에겐 난관입니다. 교과서의 표현부터 선생님의 안내 사항까지 다문화 학생들에겐 모든 과정이 생소합니다. 학급 절반이 넘는 학생 대부분이 이해력이나 사고력, 인지 능력과 상관없이 부족한 한국어 실력 때문에 학습 결손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직접 사고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고를 촉진시킨 건 결국 교사가 언어를 가장 주된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거기에 따라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언어가 매개가 되는 대부분의 교과 수업에서 다문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게 좋아요? 미술 하고 체육. 그러면 미술 체육 외에는 이제 좀 다 어려워요? 네, 언어가 어려워요. 이런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 학습을 위해 교육청에선 다문화 정책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고 한글 자모음부터 기초회화 정도를 배우면 일반 학급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교생의 53%, 절반 넘는 학생이 다문화 학생인 이 학교의 경우 대상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개별 학생 수준에 맞춘 한국어 학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충북 전체로 보면 다문화 학생 7,400여 명 중 중도 입국과 외국인 가정 등 한국어 학급 대상 학생은 1,700여 명인데 운영되는 한국어 학급은 22곳으로 한 학급당 평균 80명 가까이 거쳐가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는 많은데 기초 한국어 학습을 도울 인프라는 부족하다 보니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학습 한국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교실에서 이제 사회 시간이라든지 국어 시간에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은 그 시간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습 참여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선 기초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교실과 강사, 전문 기관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지역 자율방재단과 청주시가 호우 대비 재난 대응 특화 훈련을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150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무심천 순환 사고를 가정해 구조와 심폐소생술, 시민 대피, 하상 주차장 차량 출차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또 무심천 제방 붕괴를 상정해 중장비로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는 2단계 훈련도 아울러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을 순회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주지방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지검 방문에 앞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에 따른 향후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총장은 국회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영화 유기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범죄 억지력을 갖추되 경제적 배경과 정신적 문제점은 꼼꼼히 살펴 도를 넘지 않는 처벌이 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문대식 위원장과 위원들은 인구 소멸 위기 속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취업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CJB가 이들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공정방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심층 취재와 정확한 보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노비즈 충북지회가 사단법인 증검다리 행복 나눔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노비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쌀 500kg과 빵 2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명택 충북지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증검다리가 돼 나눔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내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인도네시아와 몽골을 방문해 경제 분야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랄 교차 인증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중부 자바주에서는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니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몽골 방문은 몽골 경제포럼과 수출 상담회 참석 일정으로 짜여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SK스퀘어 등과 함께 해외 유망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해외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투자 대상으로는 일본의 반도체 강소기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금의 60%를 일본 소부장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주 소상공인 서포터즈가 출범했습니다. 손영미 씨를 단장으로 27명으로 구성된 청주 소상공인 서포터즈는 공동 콘텐츠 제작, 발굴, 아이디어 제공 등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청주시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9로 전년 동기 대비 2.6%의 상승률을 보여 지난 2021년 9월 2.5%를 기록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는 1년 새 24.2% 하락한 석유류 가격과 지난해 고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저렴한 가격에 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며 손님들의 금과 현금을 편취한 금은빵 주인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세보다 싸게 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는 수법으로 손님 약 20명을 속여 2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 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 이후에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철저한 비 피해 대비와 함께 폭염 속 건강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